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정식 컨설팅 추가 합격 방법론 6번째 시간으로 약대 선발과 의학 계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학 계열은 다시 말하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 약대, 수의대. 자, 이런 의학 계열의 원서 지원의 가장 큰 점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누구보다 입시에 적극적이죠.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분석하고 컨설팅을 받고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고 자체적으로 통계나 집계를 낼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원서 접수 일자가 다가오고 원서를 접수하게 되어질 때 드는 생각이 하나는 여러 기관마다의 예측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럼 과연 어느 기관의 예측이 정확한 것인지의 의문. 두 번째는 2021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2022학년도의 입시에 접목시킨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 다시 말하면 2021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2022학년도의 예상 점수를 예측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슷한 성적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과연 모의 지원 예상대로 원서 지원을 할 것이냐의 의문. 그 다음에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내가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서 현재 연세대학교 의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 정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을 냈다면 내가 이거를 용기 있게 원서를 썼을 때 불합격한다면 내년도에 내가 연세대학교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맞을 수 있을 것이냐 의문이거든요. 지원 대학이 연세대나 고려대다 한양대다 중앙대다라고 한다면 올해 실패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재도전해서 좀 더 높은 대학을 가볼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의대를 올해 지원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오신 분들이 다시 원서를 쓰고 다시 공부를 해서 내년에 의대 갈 수 있는 성적을 맞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기가 매우 어렵죠. 그만큼 상위 누적 비율이 1% 이내, 0.5% 이내의 점수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원서 지원을 섣불리 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그 싸움은 통계나 집계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심리적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명확하게 입시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적극적으로 원서를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위 1% 이내의 구간에 해당이 되는 의학 계열은 단지 통계나 집계만으로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결국 입시의 흐름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의학 계열의 선발 인원의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특히 올해 우리가 주목할 점은 전년도에 비해서 의학 계열의 선발 인원이 많이 늘었죠. 그게 바로 뭐 때문에? 약대 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의대는 38개 교,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197명이고 전년도에 선발한 인원이 1133명이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치대는 11개 교에서 274명, 한의대는 12개 교에서 298명, 그 다음에 수의대 같은 경우는 10개 교에서 130명, 190명 정도였었기 때문에 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중위권이나 하위권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의대 원서 쓰면서 치대를 쓰거나 한의대를 쓰는 경우들인데 치대는 한의대의 범위 자체가 매우 좁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치대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274명, 한의대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298명이다 보니까 선택폭이 매우 좁았는데 올해 특히 약대가 들어오면서 약대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무려 783명이기 때문에 치대, 한의대, 수의대 모두를 합친 정도의 인원만큼이 결국은 약대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대 선발이 의학 계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약대 선발이 의학 계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약대와 선을 마주하고 있는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또는 성균관대나 한양대의 상위학과와 직접적 영향성을 갖는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열에서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또는 서강대나 중앙대나 한양대,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결국 의학계열 특히 약대의 구간을 잘 이해하셔야만 입시에서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인재 선발 전형 같은 경우는 올해 지역인재 전형이 늘어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의대는 149명을 선발하고 치의학과는 21명,
한의대에서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대학은 대전대학교 8명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약학과에서는 43명을 선발합니다. 경상대, 조선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에서 선발하고 수의학과에서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학교는 7명, 강원대학교, 충남대학교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을 보시면 원래 원서 지원이 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의대의 원서 쓰면서 중하위권의 학생들은 치대와 한의대 쪽으로 교차 지원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대가 의대나 치대나 수의대를 합친 만큼의 인원, 다시 말하면 783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결국 의학 계열에서는 선택폭이 매우 다양해졌고 학생들이 분산될 가능성이 생겼죠. 의학 계열의 선택폭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학과와 의학 계열의 점수 구간이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대학도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동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 그 다음에 기회 구간이 많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약학과 학교 예상 점수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연세대학교는 가군에서, 중앙대학교 가군에서 선발하는데 연세대학교는 가군에서 약대를 12명을 선발하고 수능 100%이며 표준 점수는 411점, 국어 22.2%, 수학 33.3, 영어 11%, 탐구 33.3%를 반영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표준 점수를 계산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100분의 1을 계산할 필요도 없고 각 대학별 국어, 영어, 수학의 반영 비율을 따질 필요도 없고 과탐이 3%가 가산점이 있는지 국어가 수학의 가산점이 10%인지를 따질 필요 없어요. 왜 따질 필요 없냐 하면 요즘에는 입시기간에 많은 정보나 데이터들이 손쉽게 인터넷에서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부모님들이 그거를 공부하실 필요가 없고 내 성적 정확하게 아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다가 내 성적값만 입력하면 지원대학이 쭉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아실 필요가 없어요. 대신 중요한 점은 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원서 접수를 위한 초기적인 작업들은 인터넷에서 충분히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 많은 정보나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정식 컨설팅 추가 합격 방법론은 이번 시간까지만 전체 공개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하이프리그 프리미엄 회원들 사이트에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비용은 아니긴 하지만 회원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해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조금 더 밀도 있고 깊이 있는 내용들, 또 직접적으로 원서 지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전달하고 싶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식 컨설팅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성적들보다 상향 지원해서 입시에 성공하는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해할 부분이 뭐냐면 자, 대학에 우리가 표준 점수 407점이라고 하는데 이 407점이라고 하는 건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표준 점수 합입니다. 표준 점수 합. 점수는 우리가 의미하는 게 첫 번째는 이 표준 점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학별 환산 점수가 있겠죠. 어차피 대학으로 들어가서 그 대학의 학과 내에서의 합격 가능성을 보려면 환산 점수를 봐야 되는데 환산 점수는 대학끼리의 비교가 안 돼요. 대학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표준 점수를 통해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표준 점수가 407점일 때 이게 약 상위 0.51%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약대는 삼육대. 그 다음에 수의대는 없습니다. 한의대는 원광대학교. 그 다음에 대학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나 연세대학교 전지전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403점 정도의 표준 점수를 내가 맞았다. 403점을 맞았다. 그럼 그 학생은 0.78%의 상위 누적 비율에 해당이 되고 이 학생이 약대의 원서를 쓰면 고려대학교 세종, 충남대학교 또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강원대나 부산대를 원서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의대는 전남대나 전북대, 제주대나 경상대의 수의대를 쓸 수 있고 한의대는 동의대나 세명대, 한의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대학으로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 고려대학교 수학과, 연세대학교 전기전자 이런 학과들의 원서를 쓸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어떤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의대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410점을 맞았다라고 하면 의대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치대 지원도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원서를 쓸 때 우리가 기존에는 한의대를 원서를 썼는데 한의대 같은 경우는 구간이 매우 좁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약대가 들어오면서 403점대에서 410점대 구간에서는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에 원서 지원하시는 분들,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나 한양대나 성균관대의 지원하시는 분들의 선택의 범위가 예전에는 여기 원서 쓰면서 한의대의 원서를 쓰거나 수의대의 원서를 썼어요. 그런데 선택의 범위가 어디로 넓어졌다? 약대로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약대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약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1% 이내, 상위 누적 비율 1% 이내의 구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결국은 대학의 선택 범위가 매우 넓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올해 적용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 전년도는 약대가 없었어. 그쵸? 없었죠. 그런데 올해가 약대가 들어옴에 따라서 결국은 1% 이내의 구간에서 학생들이 학과 선택의 폭이 되게 다양해진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점수의 변동이 크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점수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원하는 구간의 학생의 이동 방향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약대의 범위는 꼭 1%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포대나 순천대 같은 경우는 399점에 1.2%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약대 지원의 범위는 한 1.4% 정도 이내에 들어간다면 상위 누적 비율 1.4% 이내라고 한다면 결국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일반 대학,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한양대, 그 다음에 중앙대, 상위학과와 그 다음에 한의대, 수의대, 약대를 결국은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이 사실은 매우 커다란 영향을 발휘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렸었던 내용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 1% 이내의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선택폭이 매우 다양해진다. 결국은 약대가 올해 선발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약대가 의학계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연세대나 고려대, 한양대나 중앙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성적대, 다시 말하면 내가 상위 누적 비율 한 1.5% 이내의 구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결국 이런 입시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가능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의대에 합격 가능한 점수는 어느 정도 보느냐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서울대학교를 429점, 서울대 의대를 0.05%라고 얘기하고 쭉 내려오면 의대의 마지막 구간이 전북대학교 의대가 413점, 표준 점수 0.86, 상위 누적 비율이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치대는 약 강릉 원주대 치의학과 같은 경우, 경북대 치의대 또는 전남대 치의대 같은 경우는 407점 정도로 해서 1.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죠. 여기 나와 있는 그냥 상위 누적 비율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건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돼요. 대학이라 하더라도 그게 가군에 있느냐, 나군에 있느냐, 다군에 있느냐, 또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반영 비율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또 가산점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점수 구간이 많은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의대가 성균관대 의대보다 무조건 높은 대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이 지원하는 학생들의 점수 구간에 따라서 매년 순위가 바뀔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표로 보시면 돼요. 참고표. 여기서 이해할 점들은 뭐냐면 올해가 수능이 어려웠다. 수능이 어려웠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1등급 위에 1등급에서 만점까지 구간이 넓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은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의 범위가 넓어졌어.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1% 은혜의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제 얘기가 농담이 아니라 수능 시험을 보고 원서 접수를 하는 마지막 날까지도 대학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번에 실패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뽑는 대학과 뽑는 학생 자체가 적다 보니까 소수의 학생들이 움직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서 지원을 어디다 해야 될지 우리가 확신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위 1% 이내 의학계열의 원서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대중의 심리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대중의 심리를. 그쵸? 그리고 입시의 경향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7회까지 오게 되면 약 1.30%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의학계열을 전체적으로 한번 피라미드로 만들어 봤는데, 의대는 상위 누적 비율이 0.05%, 서울대 의대부터 시작해서 0.86%, 표준 점수 429점에서 413점 구간이 의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치대는 상위 누적 비율이 0.29%에서 1.30%, 표준 점수 422점에서 한 407점 정도까지가 치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피라미드를 보시게 되어지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바가 결국 약대 구간이라는 거예요. 약대 구간. 약대 구간을 표시할 이유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의대 구간은 크죠. 왜? 의대를 많이 뽑으니까. 그런데 치대나 한의대는 구간이 매우 좁아요. 왜냐하면 선발 인원 자체가 200명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구간 자체가 매우 좁은데, 지금 약대는 구간 자체가 800명 정도를 선발하다 보니까 상위 대학부터 하위까지 걸치기 때문에 구간이 길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구간은 결국은 뭐에 미치냐면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그리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까지 약대가 모든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영향을. 그런데 약대 지원이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실제 어느 대학의 약대의 점수가 몇 점인지를 예측하기가 매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약대는 허수 지원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마치 눈을 가리고 원서를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대를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이거 생각해야 돼. 모든 사람들이 정확한 입시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점수만을 보고 원서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하나, 이걸 이해할 거고, 두 번째는 약대를 지원하는데 내가 만약에 연세대나 고려대를 쓰고 약대로 지원하는 구간을 생각한다면 약대의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대학의 학과 중에서 약대로 이동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어딘지, 이런 부분들이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표는 뭘 의미하자고 하냐면 2022학년도 정시에서 약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는 약대가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780명을 뽑는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학의 점수폭 자체가 상하로 길게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나 스카이 대학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결국은 약대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왜? 추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시로 원서를 써서 최초합으로 붙었다. 실패한 겁니다. 정시는 모든 대학의 최초 합격자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구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문을 닫고 들어간다. 물론 설령 마지막은 아니더라도 1차 합격, 추가 합격에서 붙는다 라는 개념으로 가셔야만 결국은 상위권 대학에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일반적인 입시기관의 데이터가 맞는 이유, 입시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맞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향 안정 지원이에요. 점수를 밑에다 꼬라봤거든요. 그러면 내 점수로 실제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데 나는 이 정도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기뻐해? 나중에 가면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면 결국은 또 재수할 수밖에 없어요. 내 성적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가 합격이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군의 구간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나와 있는 게 가군이에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처음에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약대 선발이 미치는 영향이 뭐냐, 1% 이내의 구간을 봤더니, 자, 표준 점수 403점, 404점, 405점, 406점을 봤더니 여기에 약대에서는 카톨릭대, 숙명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강원대, 부산대, 고려대, 세종, 충남대가 약대가 있어. 그리고 수의대는
강원대, 충북대, 제주대,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가 있고 한의대는 뭐가 있어요? 원광대, 대전대, 동의대, 세명대가 있고 그리고 스카이 주요대하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여기에 다 밀집되어져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 그럼 나는 그 구간을 어떻게 찾아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결국 가나다군의 군이동이 반드시 발생을 하거든요. 서강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성균관대로 이동할 거고 성균관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연고대로 이동하고 연고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다시 약대로 이동하는 그래프가 생기겠죠. 결국은 비슷한 구간에서는 약대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연세대나 고려대 희망하는 학과를 선호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올해 우리가 2022학년도 수시에서도 확인했듯이 수시에서 약대 경쟁률이 얼마였습니까? 약대의 평균 경쟁률이 30대 1의 높은 경쟁률이었어요. 다른 대학, 다른 수시의 경쟁률은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에 따라서 경쟁률 차이가 있지만 다른 일반적인 대학의 경쟁률이 10대 1 이내의 경쟁률이거나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한다면 약대의 경쟁률은 30대 1, 60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 여기서 확인하는 바는 뭐냐면 올해 2022학년도가 처음으로 약대 선발이 이루어졌는데 자연계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이 약대에 대한 선호도가 무지 크다. 약대에 대한 집중력이 엄청 크다. 약대를 가기 위해서 원서 지원에 몰릴 것이다.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약대로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될 텐데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충남대, 충북대, 조선대, 경상대, 그 다음에 강원대, 경성대, 계명대가 여기 있어요. 하지만 전년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2021학년도에 가군이 똑같은 그래프였다고 하냐면 이 구간에서 뭐가 없었어? 결국은 약대가 없었겠죠. 그럼 이 구간에서 뭐만 있어? 연세대학교 화학과, 한양대학교 융합전자, 고려대 화학과,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고려대. 이 선택이었죠. 그럼 학생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뭘 선택을 해? 연세대, 고려대를 선택하거나 한양대나 성균관대에서 상위권 학과를 선택하는 범위 내에서 끝났죠. 그런데 올해는 약대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를 갈까? 충북대 약대를 갈까? 고려대학교 화학과를 갈까? 조선대 약대를 갈까? 이 고민에 빠지시게 되는 거죠. 이 고민이. 물론 이거는 학생들마다 선호도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연세대학교 화학과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충남대학교 약학과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약대가 2022학년도 가나다군에 들어옴에 따라서 결국 비슷한 성적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원서 지원의 머리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고 이거를 입시기관에서 맞출 수 있어? 맞출 수 없는 거죠. 사람의 심리를 맞출 수 없는 거예요. 2021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가지고 2022학년도에 맞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 사기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뭐 데이터를 가지고 배치표를 보고 그걸 가지고 원서를 쓴다는 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입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거를 통계를 통해서 결과값을 예상하고 예측하는 건 되지만 마치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입시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더 분석하는 힘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군에서 보여주는 바는 가군의 403점에서 400점대의 구간을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간에 속해져 있는 학교를 봤더니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학교들이 이 403점과 400점대의 구간 안에 속해 있고 이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결국은 약대가 이 구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약대는 결국은 의학 계열에 뿐만 아니라 중앙대, 한양대,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대학의 입시의 결과를 바꿔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회로 삼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수가 바뀐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입시기관에서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보면은 자, 연세대학교의 모집 단위를 보시게 되어지면 가장 높은 학과가 어디야?
의예과. 그쵸? 그 다음에 어디야? 치의과. 그 다음에 어디야? 그러면 컴퓨터 과학과 전기전자, 화공생명, 산업. 가장 낮은 과가 어디야? 사회환경 시스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인식에 따른 대학의 서열의 순위이고, 그리고 모든 입시기관은 항상 이런 대학의 서열 순위를 정해요. 표준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서열을 쭉 매기면 가장 높은 과는 의예과이고 가장 낮은 과는, 가장 마지막에는 사회환경 시스템이 가장 낮은 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입시에 따라서 점수가 바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구간이. 왜? 어떤 구간에 어떤 학생들이 몰리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환경 시스템학과가 제일 낮은 과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원서를 쓰고 성적이 되는 애들이 몰려서 물리학과에 몰리면 물리학과의 성적이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건축학과는 성적이 낮아질 수도 있고 막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매번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지는 바는 첫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준 점수를 순서로 해서 서열을 쭉 매기면 의예과가 제일 높은 학과고 사회환경 시스템학과가 제일 낮은 과인데,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 연세대학교 합격생의 70% 평균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정의한 거예요. 환산 점수를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2020년도 적용을 시키면 가장 높은 과는 의예과 맞고 두 번째 치의과가 맞는데 컴퓨터공학과가 표준 점수에서는 3위지만 실질적으로 6위, 그리고 생화학과가 12였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건축학과 마지막 학과가 중학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15, 16이었던 도시공학과가 사회환경학과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실 점들은 뭐냐면 구간이 바뀐다는 거예요. 구간이 계속. 이해가 안 돼? 구간이 바뀌는 게 왜?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딱딱딱딱딱 점수에 맞춰서 원서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이 어떤 구간에 하향 안정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상향을 할 수도 있고 또 하위 구간은 몰릴 수도 있고 지원자가 늘어나면 점수대가 높아지니까 몰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가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어요. 그런데 입시기관에서 이렇게 바뀌는 점수를 매년 입시 데이터에다 반영할 수가 없어. 왜 없어? 이거는 변화값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또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을 시킬 수가 없는 거고, 입시기관에서는 항상 뭐를 적용시키냐면 이 순위, 표준 점수를 기반으로 하는 학과의 모집 단위 서열 순위를 그대로 적용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년도의 입시 결과만을 보여주죠.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이렇게 한다. 2020년도에 가장 낮은 학과가 건축공학과였어. 그럼 또 건축공학과에 몰려. 그런데 문제는 낮은 학과야. 가장 낮은 학과야. 작년도에 건축공학과에 붙기가 쉬웠어. 그러면 입시 통계의 어려운 점은 이거죠. 나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보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모든 분들은 수시나 정시에 원서를 쓰게 될 때, 특히 정시처럼 정확한 숫자나 통계나 데이터가 제시가 되어지면 많은 분들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고 믿는 순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한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이게 되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원서 지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서 지원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 사고와 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틀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하셔야만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는 결코 합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입시기관에서 얘기하는 추가 합격 가능성이라는 건 결국 너가 붙어야 내가 붙는 거예요. 네가 붙어야 내가 붙고, 네가 붙어야 내가 붙는데 네가 못 붙으면 어떻게 돼? 못 붙는 거예요. 이런 식의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지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고, 우리가 원서를 쓸 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대학의 어떤 학과에 원서를 쓴다. 그게 만약에 기계공학과라고 예를 들자. 모든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값은 내 성적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내 성적을 토대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보여줘요. 아셨죠? 그리고 그 이상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 대학도 중요하지만 뭘 알아야 되냐면 구조를 알아야 돼요. 구조를.
그래야 알거든요. 첫 번째, 이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이 가군으로 가면 과연 가군에서는 어떤 학과로 원서를 쓸까? 어떤 학과로 원서를 쓸까? 여기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가군에 원서를 쓴다면 과연 어느 학과에 원서를 쓸까? 이걸 알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가군에 어떤 학과에 원서를 쓴다면 여기에 원서를 쓴 학생들은 나군으로 일어나면 어떤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죠. 왜? 추가 합격을 하려면 내가 지원한 대학의 학과의 학생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야 도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연쇄적인 순환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순환 구조를. 그런데 내 성적에 대한 분석, 표준 점수 따지고, 백분위 따지고, 가산점 따지고, 뭐 수학 반영 비율에 탐구 반영 비율 아무리 따져. 그러고 난 다음에 지원 가능 대학 쫙쫙쫙쫙쫙 정리해서 지원 가능 대학 딱 정리하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성적에 대한 분석과 내 성적을 통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은 보여주지만 핵심은 뭐냐면 이 지원 대학과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추가 합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내가 이 학과를 원서를 쓴다. 이해할 거는 이 학과를 쓴 학생들이 가군에 어떤 학과를 원서를 쓸 것인가. 또 가군의 이 학과의 학생들은 나군으로 이동하면 어디로 원서를 쓸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나군의 이 학과를 원서를 쓰게 된다면 이 학과를 쓰는 학생들은 가군의 몇 점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지에 몰릴 것이냐. 또 다군의 어느 정도의 성적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몰릴 것이냐. 또 나군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예측하셔야 돼요. 구간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가군, 나군, 다군의 이동 구간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셔야만 결국은 내 원서 지원이 상향 지원인지 적정 지원인지 안정 지원인지에 대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도 우리가 보시면은 건축공학과가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볼 때 건축공학과 표준 점수를 볼 때는 기준 점수가 403점으로 가장 낮은 학과로 예측을 했던 거예요. 입시기관에서는 자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쓰면 붙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실제 연세대 건축학과가 환경, 도시, 물리학과보다 높았죠. 결국은 뭐냐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입시기관에서 예상하는 점수만 보고 원서를 쓰면 안 된다. 왜? 구간이 바뀐다. 구간이. 그리고 왜 여기가 구간이 바뀌냐. 이 구간은 모든 모집 단위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3개의 구간으로 결정이 되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위에는 상향 구간으로 아웃 구간이고 이거는 상향 구간으로 인 구간이야. 가운데 있는 구간은 뭐냐?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위 구간은 상향으로 들어오는 구간이거든요. 경쟁률이 몰려요. 경쟁률이 몰리면 점수가 높아진다. 원서 지원에서 제일 어려운 구간은 하위 구간이 제일 어렵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원서를 쓸 때 반드시 하향 지원, 다시 말하면 모든 모집 단위의 하위에 접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원서를 쓰면.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을 안정 지원해. 내가 어느 대학 안정 지원해. 그럼 안정 지원한다는 얘기는 이 정도 점수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붙는다. 그럼 안정 지원하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대학의 상향을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그 상향은 바로 다른 대학의 상향인 구간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구간으로 원서를 쓰긴 써야 되는데 가장 큰 고민이 이때 과연 입시기관에서 예상 점수를 보고 쓰면 붙냐 안 붙냐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 왜? 구간이 점수가 바뀌고 항상 학생들이 몰리면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던 얘기는 의학계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의학계열은 상위 1% 이내 또는 1.3% 이내의 구간이 우리가 의학계열인데 특히 올해는 의학계열의 원서 지원이 매우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엄청난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의학계열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보다 일반적 심리, 원서 지원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심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입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어떻게 장악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